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저기 이춘희 반행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격주로 보게 되네요. 잘렸는 줄 알았어요. 그러실 리가. 네. 그러실 리가. 저희가 게을러서. 네. 우리 교육진담 공식 평가이사님이시죠? 예. 아, 반갑습니다. 레옹. 진짜 레오 닮으셨어요. 레옹? 아니 죄송해요. 그걸 그렇게 안 옮겼는데 어떤 분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으시던데. 네. 이렇게 유튜브가 좋으세요? 저기 나가시면 얼굴 나가시면은 얼굴 나갔죠 이미. 계속 유튜브를 하는데. 계속 그래서 하고 인기 있죠. 많으시구나. 네. 나도 빨리 데뷔해야 되겠네요. 그 유튜브 해야 된다니까요. 장난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봄맞이 개편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러 가지 입시 방송 그다음에 독서도 시즌 2도 또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개편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 입시 방송에서 주 단위로 어떻게 진행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 대해서 어디나 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교육뉴스 브리핑인데 네. 가장 중요한 교육뉴스를 브리핑 안 할 수는 없으니까. 2022학년도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능형 전형, 교과 전형, 학종 전형, 논술 전형에서 쭉 만들어진 어떠한 전형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부분들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교육뉴스 브리핑에 맨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먼저 앞에 놓고 하잖아요. 맨날 내가 생각했던 주제를 네.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먼저 하시더라고. 항상 네, 그게 막 불만이셨어. 근데 오늘 딱 나도 이제 얼마 전에 이거 발표했잖아요. 그래갖고 분명히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그러면 이걸 해야지. 어떤 거? 대학별 2022 대학별로 전형 요소가 나왔어요.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입시 방송 들어라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 남의 코너에 와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오늘 거예요 지금. 저는 최대한 자제할게요. 영상도 안 나오고 영상이 안 나오면 일단은 근데 내가 오늘 복장이 왜 저럴까? 왜 레옹 사실 오늘 멘트도 있는데 이 멘트도 입시에서 방송 때 멘트 해야 돼요. 지금 스토리 짜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매주마다. 알겠습니다. 네, 매주마다 이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네. 네. 그건 말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발행인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4월 30일이죠. 네. 4월 30일까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가 전체적인 입시가 이제 발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제 발표가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2년 입시의 핵심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시 확대, 학종 축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였던 게 교과 확대.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들 교과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막 의아해하더라고요. 왜 교과가 늘었지? 근데 저도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교과가 확대된 거는 이게 학종이요. 평가 요소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은 교과 성적이 굉장히 반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이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네. 교과 전형의 요소를 50%만 갖추면 교과 전형을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먼저 뽑고 보면 2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 100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없었던 지역균형 전형이 네네, 새롭게 맞아요. 생긴 거고 그다음에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먼저 몇 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또 다시 감행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고려대 같은 경우가 교과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교과가 사실은 교과가 아니잖아요. 학교장 추천. 종합이죠. 네. 종합이죠. 네, 학종. 연세대도 네. 지금 면접형을 교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상 학종이죠. 학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요 대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반 간다. 학종이 학종 육사. 주요 대학은 학종이 곧 아니 교과가 곧 학종하고 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네.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학교 내신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있어요. 이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의 현장과 그 다음에 교육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이 어떠한 불일치성이 좀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다. 저희가 이거 갖고 무지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 편견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상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상황에서 금수저에게 그리 유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발행이님도 항상 강조하듯이 한 개의 교과가 100의 비교과를 이긴다. 다시 말해서 100개의 비교과가 아무리 내신 안 좋으면 네. 끝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이라는 건 성실한 아이들에게 유리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과에 대해서도 내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학부모들과 그다음에 교육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을 텐데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게다가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한다는 학교 거죠. 프로파일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네.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과만 네. 표면적으로 그 학교 학생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게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 거기다가 뭐 내신 평가도 뭐 절대 평가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있지만 대학이 바라보고 있는 내신에 대한 평가치와 무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과 내신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로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실성이라든가 어떤 전공에 관련된 형태의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과 내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일 많이 뽑는 게 고대인데 20%인데 말은 20%인데 이게 학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대에 관심 있으신 게 13.9%인데 연대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교육부 눈치 많이 보고. 근데 연대가 요번에 참 재밌는 게 교과를 사실은 2016년도까지가 그 교과 전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7학년도부터 교과를 폐지했었는데 이게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그게 면접형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교과 전형으로 부활한 건데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걸 줄 알았는데 교과하고 학종에서 걸었어요. 그 논술은 그대로 없고 비율을 좀 줄였죠. 논술은 중장기적으로 더 조금씩 줄여가는. 줄이려고 하는 건지. 네, 줄이는 추세였어요. 고대하고 똑같이 최저를 부활했다라는 게 연대가 교과하고 학종에서. 사실 논술 전형은 이과 특히 이제 뭐 문과는 그렇게 많은데 이과 같은 경우는 논술 그 자체가 시험이니까. 시험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과 쪽으로는 충분히 의대들을 빼고는 의대는 논술이 없죠. 예 없어요. 연세대 의대는 논술 안 뽑으니까 치대까지만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대는 그러니까 논술에서 체제를 뺀 이유. 그럼으로써 교과 전형하고 지금 활동 우수자 전형이 다시 체제가 부활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각 대학들이 내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얘기. 크게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기사를 읽어봤더니 연세대가 그 의대에서 정시에서 면접을 부활했던데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른 대학은 정시에서 결적 사유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는데 요번에 서울대형 연세대는, 면접으로 할 것 같죠. 의대는 해야 돼요. 요즘 만점 보니까. 맞으니까 수능 만점 맞아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 보면 의대 면접 보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간호대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명감도 좀 확인하고. 저는 코로나 이 저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교 1등이 의대가잖아요.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진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막 의대 간다 이렇게 욕하고 그랬잖아. 이공계 좀 가라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한 애들 의대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가서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들 그냥 고생시키고. 세계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의과학자들이.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0%잖아요. 예. 지금 대부분 주요 대학들이 지금
40%를 벌써 발표했고 또 2023년에도 또 다시 이제 정시가 반영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40%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2월 되지 않나요? 2월 되죠. 예, 예. 그래서 한 45나 55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는 2023부터 40을 맞춰라라는 게 이제 작년에 발표한 11월달에 발표한 내용이었고 2022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2022부터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게 뭐 전국적으로는 24%? 그런데 이제 주요 대학들이 워낙 수능을 좋아하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한 4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정시가 이렇게 늘어도요. 대학들이 크게 뭐 동요되지 않는 이유는 수시 전형이 그대로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 돈 버는 데 지장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우수한 아이들을 봤을 때 정시로 뽑고 그다음에 이제 형평성 맞추면서 수시로 애들도 뽑고 그러면서 또 수시에도 수능체도 적용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근데 2022 입시에서 그 이제 수능이 40% 가까이 지금 이제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능이 또 과목을 선택하게 수학 같은 경우도 과목을 그렇죠. 선택하게 했다고 그렇게. 네. 주요 대학 같은 그랬거든요. 경우는 지금 주요 대학은 뭐 전에도 예전에도 발표했지만 수학을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연계 쪽 지원하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미적. 수학에서 수원수도 공통으로 보고 미적, 기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또 방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2022부터입니다. 22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거 정시 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거의 40대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수능에서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 대학이 수학을 지정하거나 과학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학별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한양대 에리카가 확률 통계로도 공대를 갈 수 있어요. 요 전형으로 놓고 본다면. 그죠? 네, 그런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그때도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드리든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표가 먼저 나왔거든요. 발표가 먼저 나왔는데 서울 시내 의대가 있는 주요 대학은 자연계가 무조건 미적과 기하백타 중에서 하나씩 그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약대죠. 약대가 엄청 인원이 늘었어. 신설 이제 새로 그렇죠. 신설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문이 넓어지겠어요. 의대, 약대. 그래서 지금 얘들은 괜찮아요. 그쵸. 고3이 힘들지. 과학 특성화 학교. 괜찮네요. 교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은 고3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항상 얘네서부터 이제 서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젊은 그 학생들이 쓰는 말 중에서 꿀 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얘들이야말로 꿀을 빨죠. 왜냐하면은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수하는 학생들한테도 불이익을 좀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기들은 인원이 대폭 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의대 정원도 늘어요 얘네 때가. 그래서 의대 정원도 많이 늘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사실상 그 의대나 약대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존의 어떠한 대학을 갈 수 있는 요소의 문이 상당 부분 좀 열려져 있어요. 그럼 고2 같은 경우에는 이과 쪽으로 많이 애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전략을 잘 짜면 되는 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위권 학과도 중요하지만 하위권 학과도 중요하잖아요. 중하위권 학과들 중에서 사실은 내가 좀 수학이 좀 약한데 과학이 좀 되게 잘한다. 내 과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가 학생들은 있나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아, 세부 있어요? 전형을 봤는데 세부 전형 보면 있어요. 상위 대학이라도 어느 학과에 따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그냥 확률 통계를 해도 돼요. 봐도 되는 그런 저게 있어요. 네, 그러면 학과에 있어요. 따라서. 그럼 내가 우리 집안이 좀 기본적으로 그 확률 통계 쪽에 그냥 수학을 우리 큰아버지가 확률 통계 때문에 좀 망했다 이런 집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률 통계 때문에 망했다. 그렇지. 우리 큰아버지가 원래 우리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확률 통계를 하셔가지고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그 피가 흐를 때 우리가 주사위가 돌아가고. 그렇지. 그때 이제
이 확률 통계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미적은 못하겠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과학에서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것도 암기적 요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기본 이상을 어느 정도 획득해 놓으면 정시에서 의외로 본인이 못 갈 수 있었던 대학을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넓어지는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가 해석을 해드린다면은 이게 이렇게 뽑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뭐로 결합시키셔야 되냐면은 요 아이들 때 수능이 선택과 선택 수능으로 바뀌는 해다. 첫 해다. 이걸 같이 결합을 시키시면서 이게 문이 열렸다. 근데 또 하나 결합을 시키셔야 될 요소가 약대가 때 늘어난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대학 시 자체가 좀 헐거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제 딱 만들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러면 내 아이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까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요소가 있죠. 더더욱 필요한 전략이 필요한 학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요. 그전 선배들보다 더더욱 세부적인 어떤 입시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학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유형, 네. 내가 맞는 쪽 이런 쪽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좀 전략들을 좀 디테일하게 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 정시 확대됐을 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일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한 점이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근데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정시 하고 확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부가 하라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정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게 높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그럴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정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입시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불공정하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근데 학종은 진짜 어떤 애 뽑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실제로 안 그런데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수능의 이 평가 자체로만 본다면 객관적이죠. 매우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봤을 때 불리한 학생이 있고 그다음 유리한 학생이 있다는 그렇죠. 부분. 우리가 그건 많이 다뤘었잖아요. 결코 학종이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제 매번 결론 내렸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신해요. 네. 확신하고 사실은 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친학종파예요. 근데 다 대부분. 이게 일반 네. 학부모님들이 학종을 이렇게 전문가들처럼 연구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롤스의 정의론에서 무지의 배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고통이 결국은 정시 선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또 최근에는 그러면 왜 다수의 사람들이 학종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의 이 정도의 인원으로 학종을 뽑아도 뭐 국가의 어떤 교육적 미래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다수가 또 원하면 또 그것 맞아요. 자체가 또한 합리적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무조건 다수가 옳은 건 아니지만 다수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역량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옳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어떠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적다면 또 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시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전 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정시가 확대된 거 결국 수능이잖아요. 수능에 대한 부분인데 수능이 제가 26년 동안 아이들 수능 보는 것들을 분석하고 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수능 준비했을 때 굉장히 늦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에 대한 부분도 일단 교과보다 수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떠한 어렸을 때부터의 기본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수능이야말로 정말 기초 학습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기초적인 사고력.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면이 또 하나의 변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능 전형 즉 정시 전형에서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연세대 이제 의대에서 면접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학을 공부하지 않고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내가 떨어뜨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그거 안 하면 너 뽑지 않을 거야라는 확고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봉사도 좀 많이 안 하고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애가 좀 이상한 어떠한 그 기질을 갖고 있으면 우린 너를 뽑지 않을 거야. 아무리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으로서 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전형 요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시에서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공계에서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오는 거거든요. 뭐 물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물리학과를 갔는데 물리를 안 하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요게 이제 매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구과학이 제1 선택 과목인데 중요한 건 지구과학에 관련된 이공계 대학 학과가 제일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대학들이 특히나 이제 주요 대학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정시에서 어떻게 극복할 그러면 이제 것이냐가 주요 과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이 각 대학별 요소 2025 입시가 또 발표가 되죠. 구체안이. 예, 그렇죠. 예, 오늘 그때 상당 부분 면접이 또 발표가 추가될 됐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2022 대학별 전형은 기본 전형은 다 지금 발표가 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요때는 제 예상은 뭐냐면은 요거는 그냥 요 올해는 요 22년도 요대로 넘어가지만 가고 2, 3부터. 예, 앞으로 추세 즉 이 추세는 방송을 그렇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초등생 학부모님들도 있고 중등 학부모님들도 계신다라고 얘기했을 그렇죠. 때는 정시 때 면접이 좀 강화되는 추세가 항상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굳이 예측을 하라면은 면접 강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전에도 수능이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지면 서울대가 수능만으로 뽑을까, 그렇죠? 그래서 면접을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미 서울대는 그렇게 올해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30.1%. 올해도 정시 100%로 안 뽑고 정시에서 면접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서울대가? 그 일부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의대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는 이제 계속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왜냐면은 면접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문제를 내는 것도 까다롭고 평가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러면 이제 2022에 이렇게 수능이 확대되는데 수능 과목도 선택으로 하게 되면 선택으로 이제 선택형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공부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죠.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수한 학생 뽑을 수 있는. 변별력 정시 자체가 변별력 정시도 변별력이 떨어지고 학종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학종 발표된 것 중에서 진로 과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일반 논의가 선택하고 진로 선택 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투 과목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이과에서 문제가 되는데 과학 투 과목 같은 경우가 진로 과목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제 ABC로 성취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대학별로 적용할 것인지 이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종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관건이고 학종 자체는 그 정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보다는 정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는 부분이지 교과가 이제 정량으로 보기 때문에 전 숫자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거기는 뭐 성취도 A, B, C가 있으면 그 A에 대한 어떤 해당 산출 계산 방법들이 학교들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간다면 정량이 아니라 정성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다. 교과는 어떤가요? 교과는 또 정량으로 가죠. 교과 자체는 정량으로 가죠. 예, 어차피 그 부분은요. 근데 거기서 아까 발행인님 말씀해주신 성취도 평가 즉 진로 선택 과목들은 네네. 지금 ABC 성취도 평가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A, B, C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산 산출하는 방법들이 대학마다 그걸 지금 달라요. 하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대학마다 진로 과목을 근데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어요. 매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신 반영이 그 40% 이상 나오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보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에다가 40점을 줘요. 네. 근데 1등급에서 5등급의 점수 차이가 1점도 채 안 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실질적 반영률이 높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지금 이제 고2 학생들인데 네. 고2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번 학기 학종 준비하는 것도 아주 상위권이나 뭐 준비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도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애들이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2학기 때에서부터 보통 학종을 포기하고 그 수능에 집중하는 게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거든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판단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공부 좀 많이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근데 말씀을 이제 드리죠. 예전에는 다 이제 그냥 학종으로 이렇게 대세가 학종으로 기울었을 때는 그냥 학종을 주로 준비해서 가면 되거든요, 재학생은. 그리고 이제 학종이 워낙 뭐 내신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보다 내가 내신이 안 좋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으로 이제 뭐 한 2학년 2학기 정도에 갈아타고 올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어떻게 해? 두 개 다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두 개 다 놓으면 안 되고. 반반이잖아요. 지금 근데, 내신하고 수능이 반반이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저희 방송만 있는 게 아니듯이 학생과 학부모들 주변에는 자칭 교육 전문가이고 이 아이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학종 준비하다 안 되면 정시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시라고 하는 게 과목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미리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쪽에서 혹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예를 들어 수학학원에서 아유 많이 들었는데 정시입니다. 예, 자 포기하고 우리는 내신 대비 안 해줄 테니까 자 수능 공부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에 쏠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주는 파장은 사교육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를 설득하는 입장에서 과정에서. 좋은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는 뭘 좋아하냐면은 보편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가 편해요. 보편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적인 형태의 효율적인 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커리큘럼에 놓고 10명, 20명씩 집어넣고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신은 학교별로 쪼개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건 아닌 것이 만들어지겠죠. 내신은 진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밀겠죠. 그러면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한 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실 학종의 경계 라인에 있는 아이한테도 주변 분위기가 다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 갔어. 그래서 나는 한번 좀 해볼까? 야, 그 동아리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한번 어렵게 한번 해볼까? 딱 그랬더니 아니 나 그냥 정시 갈래. 이렇게 해버리면은 막상 또 준비하려는 애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의 요소가 주는 어떤 파장은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학교의 어떠한 변화된 흐름들을 한번 보고 아이들의 그 흐름을 좀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분위기,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이렇게 좀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이 아이는 학종을 밀어도 되겠다 또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개별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 기회가 열리지 않나요? 세상이라는 거는 또 그리고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그 학종에 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고민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은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정시 비중이 늘었다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수능 과목이 선택 수능으로 바뀐 특이사항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 수능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 비율을 결정을 하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필수로 지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대 정원이 대폭 증가하고 의대 정원도 상당히 최고조에 오르는 그런 학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시가 느슨해졌다. 충분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아이에게 맞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 방송도 이제 봄맞이 개편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이사님. 네? 예. 봄맞이 개편, 레옹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맞이로 이제 다양하게 쭉 저시 또 재편성을 하겠습니다. 봄 여름 오게 생겼는데 여름에요. 아까 오늘 27도예요. 27도예요.
무슨 봄이야. 봄이야 무슨. 개편을 5월이 봄이야. 지금- 5월. 아니 여름 개편이라고 하셔야지. 저는 산의 색깔 보고서는 계절을 정합니다. 일단 아니, 산의 코로나 때문에 연두색이야. 마음이 계속 산의 연두색. 겨울이셨나 봐요. 맞아요. 이제 겨울이었어. 봄이야. 아니 봄으로 할 거야. 여름입니다. 아니 뭐 봄맞이 개편이라고 주장을. 여름맞이 개편은 왠지 좀 애가 게을러 보여. 봄맞이 개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봄맞이 개편요 1월달에 해요 보통. 개편 초안 작업을 1월달에 하고요. 3월달에 개편해요. 준비했어요 저희도. 예, 봄맞이 개편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저희가. 이게 쫙 재편해 놨었어요 원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사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서 방송도 학생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독서 방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논의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임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